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출입기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서 때문인데요. 이 신원 진술서라고 써있죠.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용산 집무실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늘 오후에 배포를 해서 내일 모레 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다는데, 문제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쭉 보시면 위에는 성명, 주소, 거주지, 직장, 국적 등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고요. 중간에 재산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미혼 자녀의 재산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동산, 심지어는 채무,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까지 10,000원 단위로 써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 활동도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냐, 이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밑에는 병역과 학력,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정보죠. 그리고 경력 쓰게 돼 있고 해외 거주 사실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외신 기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거주 사실, 과거에 어디서 살았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목적은 뭐냐, 이런 것까지 다 기재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쓰게 돼 있고, 배우자, 부모, 그러니까 남자 기자인 경우에는 장인 장모님, 여성 기자의 경우에는 시부모님, 누군지, 생년월일은 뭔지, 직업은 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쓰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이게 민간인인 기자들한테 요구할 자료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밑에는 더 심각합니다. 친교 인물, 누구하고 친하냐, 네 취재원이 누구냐,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직업, 직책과 연락처까지, 개인정보까지 여기다 다 기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이게 무슨 기자들의 신원조회용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은 사찰용 아닙니까? 자, 밑에 써있는 항목을 보시면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누락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기재사항을 누락해도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서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해놨는데 2년 동안 이 서류를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뿐만이 아니고 이 서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 자료를 2년 동안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보시면요, 맨 윗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은 공직 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즉 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여기에 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 임용에 있어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거 혹시 공직자용 아니냐, 이렇게 되물을 정도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인 및 가족 동의란이 있는데 자필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결혼 여부, 해외 거주 등에 불문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라, 이런 겁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이걸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유학 중이라거나. 그런 경우도 무조건 자필 서명해서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행자부, 인사처, 경찰청, 국토부, 국세청, 병무청, 기무사, 신용정보원, 이런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거를 신원조회 자료로 쓴다고 하는 건데, 과연 여기에 기자 개개인의 재산, 심지어 채무 현황까지, 그리고 누구랑 친한지, 취재원이 누군지, 배우자 직업은 뭔지, 심지어 배우자의 부모의 직업은 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직책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원회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단톡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 반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민간 영역인 언론인들의 부채 포함 재산 등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개인의 재산, 친교 인물, 배우자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게 보안과 어떤 연관이 있냐,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냐, 혹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식을 잘못 올린 거 아니냐, 아까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청와대 서류 등록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고 했는데 기존 청와대 서류 등록 절차에서는 약식의 신원 진술서만 제출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5년째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형식의 신원조회 요청은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기자들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일부 실무진의 착오로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 기자실은 기존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층 보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정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재공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양식을 조금 수정하겠다라는 취지는 밝혔어요. 근데 이것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이와 같이 이 양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그냥 기본 베이스에 깔린 사고방식이 정권 차원에서 기자들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대놓고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냐, 또는 이걸 빌미로 특정 매체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 언론 자유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과연 언론 자유도가 어떻게 될지 이 기자들한테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